2002년 5월 부산의 바닷가에서 마대자루에 담긴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양모 씨였습니다. 수사를 하던 경찰은 다방 근처 은행에서 수상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양 씨가 실종된 다음 날 이 남성이 그녀의 통장에서 수백만 원을 인출하는 모습이 은행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하지만 이 남성 잡힐 듯 잡히지 않았고 무려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을 해결한 건 바로 시민들의 제보였습니다. 경찰이 해당 남성을 공개 수배했고 이를 본 남성의 지인이 신고를 한 겁니다. 시민들의 제보로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사건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탈옥수 신창원도 도피의 달인이라고 불리던 조규석도 어디선가 본 얼굴 같은데 싶은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시민들의 노력 끝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필요한 사건 여전히 많습니다.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들, 제 뒤에 여성의 모습 한번 잘 봐주십시오. 최근 경찰이 인천 경인 아라뱃길에서 발견된 훼손된 여성 시신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혹시라도 익숙하다면 사건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경찰에 제보해 주십시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선 진실을 밝히는 또 하나의 힘, 시민들의 제보에 대해 풀어봅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이 요리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방에서 악착같이 일을 하면서 살았던 22살 여성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 자, 그때가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정말 전국이 난리가 났던 그런 때였는데, 자, 부산 앞바다에서 마대자루가 발견되면서 정말 충격에 빠졌던 그런 사건이었죠.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고 기자, 이게 어떤 사건이었길래 미제로 남을 뻔했던 겁니까? 예, 일단 사건은 2002년 5월 31일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한일 월드컵 개막식이 있었던 전국이 떠들썩했던 날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부산 강서구의 이제 앞바다에서 시신 하나가 떠오릅니다. 마대자루에 담겨 있는 시신이었고요. 흉기에 무려 40군데나 찔려 있는 굉장히 참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시신은 바로 이제 그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다방에 있는 여종업원 양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때 범인 윤곽이 이렇게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은행 CCTV 속에서 얼굴이 딱 잡혔었죠, 그때. 네, 다방 근처에 있던 은행 CCTV에 3명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남성 1명과 여성 2명 이렇게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이 남성은 양 씨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 양 씨 통장에서 296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또 여성 2명도 양 씨가 일하던 다방에서 조금 더 떨어진 은행에서 양 씨 통장의 돈을 합쳐서 600만 원 정도 인출을 했던 건데요. 이 CCTV가 있었어도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남성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가려져 있었고 대신 이 여성들이 얼굴이 비교적 또렷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저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뿌옇게 처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얼굴이 비교적으로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문 등 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주변인 탐문도 했지만 이 결정적인 단서는 그 당시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자, 그렇게 결정적인 단서가 저렇게 CCTV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 단서가 안 나오다가 수사가 갑자기 급물살을 탔던 계기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공소시효 때문에 그냥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이었었는데요. 이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안이법의 영향을 이 사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부산경찰청이 2016년 2월에 이 CCTV 용의자들의 모습이 담긴 이 CCTV를 페이스북에 공개 수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고 영상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저 사진을 보면 아실 수 있겠는데 먼저 뭐 남성이 붉은 모자에 흰 색깔 티를 입었고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했고 또 눈이나 코는 안 보이지만 다행히 이렇게 하관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전시를 했고요. 또 이제 여성들의 모습 같은 거는 굉장히 또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부산경찰청은 여성의 나이와 체격, 키나 머리 스타일, 이목구비 같은 게 어떻게 생겼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공개 수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공개한 지 약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남성의 지인인 사람이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같다라면서 경찰에 제보를 했고 경찰은 이제 같은 해 4월에 이 씨와 공범 2명을 붙잡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 그래서 얘기하세요. 당시 이제 경찰이 그 페이스북에 이제 시민들 덕분에 15년 만에 억울한 사건에 이제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요. 감사의 글을 올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대법원 무슨 판결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와는 조금 다르게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났었는데 이 해당 남성은 1심과 2심에서는 이제 살인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은 이제 당시 남성과 함께 시신이 유기했다라는 어떤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그보다는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가 공개 수배 그리고 또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혹여 진짜 미궁 속으로 빠질 뻔한 그런 사건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국제 PJ파 두목 조규석 사례가 있습니다. 이 조 씨는 광주에서 이제 한 사업가의 살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조 씨는 사실 도피의 달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2006년에 한 40대 남성을 납치해가지고 5개월 동안 경찰에 따돌렸던 적도 있는데 이 당시 남성이 대포폰 수십 대를 쓰고 또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쓰는 등 경찰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따돌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를 이제 올해 1월에 얼굴을 공개해가지고 이제 조규석 씨의 경우에도 2월 25일 날 시민의 제보로 어떤 오피스텔에서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고요. 심지어 공개 수배 하루 만에 범인이 잡힌 적도 있습니다. 올해 이제 6월에 대전에서 한 남성이 퇴근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서 그 여성의 주거를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2달 가까이 아무리 이 남성을 찾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난 7월에 이제 이걸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수배 전단을 배포했는데 공개 수사로 전환한 지 하루 만에 이제 저 남성 내가 아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시민의 제보로 이 남성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말이죠.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각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 징계위원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앞서 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모두 기각이 됐다. 뭐 이런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에서 자진 회피를 했다. 자, 이 백 변호사님 좀 네.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 상황에서 일단 공정성에 의심이 있다라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총 4명이었습니다. 예. 오늘 원래는 추미애 장관을 제외하고 6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1명이 나오질 않았고요. 변호사, 외부위원 변호사 나오지 않았고 통상적으로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1명 오고 또 대검 부장급이 1명 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근데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위 말하는 판사 정보와 관련된 문건을 윤석열 총장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당시 대검 반부패부 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 이 관련된 내용을 이 문서를 넘기고 갔던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징계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예. 당초 처음부터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일단은 심재철 검찰국장이 나오면 무조건 기피 신청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일단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당사자들 빼고 과반수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 뭐 4명을 기피 신청했으니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겠죠. 근데 심재철 국장은 어떤 이유인지 뭐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본인의 그런 그간의 이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스스로 내가 징계위원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진 회피 결정을 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도성 기자 속보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정리해 주시죠. 네, 저희 JTBC 취재진, 그러니까 법조팀에서 저희 이쪽 스튜디오에도 이제 법무부 입장을 조금 알려왔는데요. 네. 이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번 심의는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제 공보를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현재까지 심의 절차에 관해서 조금 알려왔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죠. 특별변호인이 오늘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를 이유로 기피 신청을 상실했다면서 이제 기일병기 신청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던 건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회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별변호인 측은 기록 열람 등사 허가 그리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해 기일병기, 그러니까 징계위를 좀 나중에 열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이 일정상? 현재 지금 이게 징계위가 지금 제대로 열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은 물론 지금 징계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이미 또 기일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속보 상황 계속 들어오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좀 전달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계속 이어서 좀 얘기를 전해드리면, 자, 교수님, 저 이런 뭐 앞서 공다솜 기자가 정리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공개 수사 그리고 그로 인한 시민 제보, 실제 범인을 검거하는데 많은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이제 그 수사를 계속 하다가 이것은 뭐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어떤 그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 이제 하는 것들이 종합 공개 수배 그리고 이제 긴급 공개 수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통계를 보게 된다면 종합 공개 수배 같은 경우는 2019년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중복 인원 제외하고 종합 공개 수배된 인원이 81명인데 그중에서 35명이 검거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긴급 공개 수배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그 확률이 높은데요. 총 지난 9년간 2010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긴급 공개 수배가 된 것이 총 112건인데 그 중에서 이제 검거가 된 것이 그 중에서 검거율이 83%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종합 공개 수배 55%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러네요. 것으로 나타나 있죠.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뭐 이전에도 공개 수배라든가 시민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보시게 된다면 언론 매체라든가 SNS 뭐 어떤 채널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그 도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훨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뭐 마음 같아서야 진짜 다 좀 공개를 하고 싶지만 뭐 그렇다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상 공개라는 게 까딱하면 그 또 우리 피의자 인권이라는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뭐 소위 말하는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잡힌 사람에 대한 신상 공개 기준이 있죠. 근데 이건 안 잡힌 사람들이잖아요. 아하. 근데 그냥 공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지명 수배, 그다음에 지명 통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명 통보는 이제 3년 미만의 형에 처해질 만한 좀 낮은 수준의 범죄고 이제 지명 수배를 하고 나서 그 뒤로 통상적으로 6개월 동안 잡히지 않은 경우. 근데 이제 아주 중범죄자다. 그럼 6개월이 되기 전에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요건은 그 신상 공개하고 일단 누가 범인인지 명백해야겠죠. 범행 사실이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수사상 특히 비밀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되니까요. 뭐 그런 정도의 명확한 요건을 거쳐야만 나중에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공개 수배가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최근 뭐 이 공다솜 기자가 아까 마지막에 아라뱃길 피해자 신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